5번째로 등속 원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원 궤도를 그리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속력이니까 이거는 크기만 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체의 운동 방향 보겠습니다.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접선이라고 하는 건 아마 수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렇게 접선, 그래서 반지름 기준으로 수직인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속 원운동에서 힘이 나오는데 이 힘은 가운데에 작용한다 라고 해서 구심력이라고, 즉 중심에 작용한다 해서 구심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힘은 속력, 즉 크기는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존재는 하나 일정한 크기로 작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힘은 항상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할 때 뭔가 여기다가 사람이 있고 사람이 여기다 끈 달아놓고 물체를 뺑글뺑글 돌리면 물체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뺑글뺑글 잘 돕니다. 그게 바로 구심력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 보겠습니다. 가속도도 똑같습니다. 원의 중심 방향인데 그 이유는 F는 ma란 공식에서 이 m이 질량인데 질량 방향성이 없습니다. 뭐 왼쪽으로는 3km인데 오른쪽으로는 9km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자면 원의 중심 방향 똑같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보게 되면 일정한 크기로 작용, 힘. 그러니까 힘 당연히 일정하고, 질량이야 물체가 변하지 않으면 일정합니다. 내가 물체 바꾸지 않으면 똑같으니까 얘도 일정하다. 그래서 F랑 M 일정하니까 A도 일정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향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은 결국은 가속도 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방향 바뀌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속도 운동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 즉 여기 나온 구심력이랑 가속도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 보시면 되는데 힘은 단위가 뉴턴이고 F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문자든 소문자든 M이라고 나와 있는 건 물체의 질량을 의미하고 단위는 무조건 킬로그램 쓰셔야 됩니다. 그램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킬로그램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A는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대문자든 소문자든 어른 반지름이고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의 중심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V는 물체의 속력이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통합과학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 배우실 때 그때도 나오게 되고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그런 물리에서 나오니까 이거 공식 참고사항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F는 ma라는 공식은 절대 불변인데 이 공식이 구심력에서 작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약분을 하면 A는 얼분의 V 제곱이 나오고 이거를 다시 올리게 되면 V는 루트 AR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구심력과 반대되는 원심력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네, 원심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심력은 항상 원 궤도의 중심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니까 우리가 공식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원심력은 원 궤도의 바깥 방향으로 존재를 하고 이거는 가상의 힘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심력과 이제 방향은 반대입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보자면 얘랑 얘랑 크기 동일, 방향 반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먼저 이제 카레이싱 이런 거 할 때 커브를 돌 때 아마 그 자동차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뿅 하고 도실 때 뭔가 최대한 옆으로 붙어서 이렇게 도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완전 거의 90도 꺾어가지고 휘웅 해서 이제 차를 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뒤집혀지지 않는 이유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잘 붙어서 커브를 돌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인데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해서 자전축이 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
땡그랗지 않고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약간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형에서 약간 이 적도 방향이 통통한 모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도는데 이 뱅글뱅글 도면서 이쪽으로는 구심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는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 자전축 기준으로 실제로는 약간 더 통통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원심력 느껴지는 예시는 이제 지구랑 이제 카레이싱 정도 연상을 하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뉴턴의 사고 실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뉴턴은 지구의 산 꼭대기, 그러니까 뭐 에베레스트 같이 엄청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정말 세게 던지면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물체가 지면에 닿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자기 위치로 컴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기 저항 무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 대포를 빵 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쏜 대포에 자기가 맞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온갖 공기 저항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각만 하는 거지 뭐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째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는 대표적으로 달과 인공위성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공전을 할 때 실제로 딱 이렇게 동그랗게 공전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더 고학년이 되시게 되면 타원 궤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서는 완전 동그랗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약간 타원형으로 돕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더 수학에서 심화적인 내용인데 타원이라고 하는 건 초점을 가집니다. 초점을 2개 가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구일 수도 있고 뭐 태양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성 하나 있고 여기에도 뭐 행성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가 지구 달 이럴 수도 있고요. 얘가 태양 지구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여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원이 아니라 거의 막 타원형에 가깝고 2개 초점 중에 하나의 행성이 있고 나머지가 하나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 힘드니까 그냥 등속 원운동을 해석하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당연히 지구의 중심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구다라고 하면 다 이렇게 구심력 작용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힘과 가속도의 크기는 힘이 구심력이자 만류력에 모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심력 공식 여기서 했었고 만류력 공식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용을 해서 만류력이 이제 구심력이구나. 네, 원심력 아닙니다. 그래서 만류력이 구심력이구나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보게 되면 힘은 구심력이자 만류력이고 이거를 약분을 짝 하게 되면 속도도 나오고 그리고 가속도도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통합과학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물리 나중에 하시게 되면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등속 원운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